안녕하세요. 이희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 공주들의 결혼 문화와 그리고 조선시대 시집살이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급 인문학 교양만두 출발하겠습니다. 공주들의 실제 결혼 생활은 어땠을까요? 갑자기 웬 공주 타령? 주말에 사극 드라마 좀 봤어요. 그래, 먼저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현실에서 연애 결혼은 꿈도 못 꿨단 걸 알 수 있지. 조선 왕실은 왕이나 왕자, 공주 대부분이 간택제도를 통해 결혼을 했거든. 이걸 맨 처음 만든 게 바로 3대 임금 태종 이방원이야. 태종은 아내와 자식이 엄청 많았던 분 아닌가요? 맞아. 조선 왕 중에서도 가장 많은 자식을 뒀지.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왕족들도 일반 백성처럼 중매 결혼을 주로 했는데 태종의 6번째 딸 정신옹주가 결혼할 때쯤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 정신옹주? 왕의 딸은 다 공주 아니에요? 왜 옹주라고 하는 거죠? 그건 내가 알아. 요즘 역사 로맨스 소설을 좀 봤거든. 왕의 정실이 낳은 딸은 공주, 후궁이 낳은 딸은 옹주, 세자의 딸은 각각 군주나 현주라고 불러. 원래 조선 초기에는 대군의 부인이나 왕의 후궁, 서녀, 종친의 딸 등을 두루 옹주라 불렀는데 세종, 문종 이후 제도가 정비된 뒤부터는 왕실의 딸만을 부르는 호칭이 됐지. 아주 정확해. 태종은 자기 딸을 결혼시키기 위해 당시 춘천부사 이속에게 중매쟁이를 보냈어. 근데 이 사람의 반응이 문제였지. 왕이 결혼하자는데 정색하면서 이렇게 말한 거야. 내 아들은 이미 죽었는데 상대가 정의옹주라면 다시 살아날지도 모르지만 왕이 사돈을 맺자고 하는데 반응이 그래요? 정신옹주의 어머니는 원래 왕비의 몸종이었다가 후궁이 됐거든. 반면 정의옹주의 어머니는 사대부가 출신으로 가문이 좋았지. 결국 이속의 말뜻은 이거였어. 아무리 왕의 딸이라지만 몸종 출신 엄마를 둔 옹주한테는 내 귀한 아들 장가 보내기 싫거든. 아무리 어머니 신분이 안 좋다지만 그런 말을 했다고요? 태종은 단단히 화가 나서 자신을 능멸한 죄로 이속에게 곤장 100대를 때리고 전 재산을 몰수하고 신분도 노비로 강등시켜버렸어. 그것도 모자라서 그의 자식까지 평생 금혼령을 때렸지. 자식까지 노총각으로 살게 했다는 건 좀 너무한 일 같은데. 아, 찾아보니까 이속의 아들에 대한 금혼령은 나중에 풀어줬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좀 과하다고 생각했겠지? 이 사건은 왕실의 결혼제도를 정비하는 전환점이 됐어. 이후로 등장한 게 바로 간택제도거든. 결혼할 나이가 된 왕자나 공주의 간택 준비가 시작되면 일단 후보자가 될 만한 전국 또래 아이들의 혼인을 막는 금혼령부터 떨어지지. 그리고 간택에 지원하려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소개서를 내야 했어. 취업하는 것처럼 자소서를 냈군요. 거기엔 대체 뭘 적는 거예요? 이름하고 나이, 생년월일, 본관, 아빠랑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등등의 이름을 적은 서류를 제출했어. 이때 동성동본이거나 질병이 있거나 부모나 조상 중에 문제가 있거나 뭐 이런 결격 사유가 나오면 탈락이었어. 그렇게 서류에 통과하면 왕실 식구들 앞에서 면접을 받지? 최대 3번까지 면접을 봐서 삼간택이라고 하는데 상황이나 중요도에 따라 간단히 초간과 재간으로 끝나기도 했어. 경쟁이 엄청 치열했겠는데요? 의외로 아니었어. 예를 들면 지금 나 같은 사람이 솔로라고 하면 경쟁이 엄청 치열할 것 같지만 다들 기준이 높다고 생각해서 의외로 먼저 접근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처럼 말이야. 팀장님은 그냥 인기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왕도 왠지 명망 있는 가문을 선호할 것 같고 사대부들도 왕의 사돈이 되는 걸 다들 바랄 것 같은데 현실은 좀 달랐어. 다른 사대부들 눈치도 봐야 했고 왕실에서도 무조건 명망가만 선호하진 않았지. 거기서 왕의 사위까지 나오게 되면 사돈댁의 권력이 지나치게 강해질 수 있었으니까. 태종이 죽인 사람 중에 자기 사돈도 있지 않았어요? 맞아. 태종은 외척이 왕권에 도전하는 꼴을 그냥 둘 수 없었어. 결국 1419년 상황으로 물러나 있는 상태였는데도 사돈인 시몬을 제거하기로 결심하지. 시몬은 건국 공신이자 경복궁과 종묘 건립을 지휘했던 심덕부의 아들로 집안이 정계는 물론 군부에까지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거든. 결국 대역죄를 뒤집어 씌워 제거해버렸어. 왕의 사돈이 됐다고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네요. 장인뿐 아니라 공주의 남편, 즉 부마에게도 여러 제약이 있었어. 일단 부마는 본인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과거를 보고 관직에 나갈 수 없었지. 출세해서 세상의 이름을 떨치는데 목숨을 걸었던 당시 사대부로서는 엄청난 제약이었어. 사실 더 큰 단점은 따로 있었는데 바로 공주가 먼저 죽더라도 재혼할 수 없다는 거였지. 사별이 그렇게 흔한 것도 아니고
재혼할 수 없는 게 그렇게 큰 단점이 되나요? 물론 외롭고 쓸쓸하긴 하겠지만 일단 과거엔 수명이 짧기도 했고 유교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집안의 대를 잇고 제사를 지내는 일이잖아. 따라서 재혼 금지는 꽤 치명적인 단점이었지. 들을수록 왕실과의 결혼은 별로인 것 같은데 좋은 점은 없나요? 좋은 점도 당연히 많았지. 먼저 부많은 결혼과 동시에 종일품으로 신분이 급상승됐고 월급까지 나와서 평생 일을 안 해도 놀고 먹을 수 있었으니까. 나란 일에 별 뜻 없고 집안의 대를 이을 필요도 없는 남자라면 지원할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공주님들의 삶에 대해서 영상을 봤는데요. 공주가 결혼하는 과정에서 간택제도라는 게 활용됐다라고 영상에서 소개가 됐습니다. 조선에서는요, 왕, 왕자, 공주가 결혼할 때 간택제도라는 것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간택제도를 조선에서 처음 시행한 왕이 바로 태종이었습니다. 이 태종이 결혼을 시키는 과정에서 뭔가 사건이 있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관련된 이야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종에게는 6번째 딸 정신옹주가 있었습니다. 이 정신옹주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무녀 지화를 시켜서 사주 좋은 미혼남들을 좀 골라와 봐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무녀 지화가 사주 좋은 미혼남들을 찾아 나서요. 이 과정에서 이속이란 사람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속은 당시 춘천 부사직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 집을 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에 미혼 아들이 있었으니까. 가서 사주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속이 정신옹주한테 줄 아들은 죽었다 라며 정해옹주라면 살아날지 몰라도 이런 소리를 한 겁니다. 아주 발칙한 얘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정신옹주는요, 태종이 신빈 신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인데, 그런데 이 신빈 신씨가요 몸종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태종이 몸종 출신의 여인에게서 낳은 딸이 정신옹주인데 이속이 내 아들 몸종 출신의 그 비인의 딸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정해옹주라면 살아날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해옹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의빈 권씨의 소생이었습니다. 권씨 집안은요 안동 권씨 집안인데 굉장히 높은 그런 뼈대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안동 권씨가 조선의 개국공신인 권근의 집안이었고, 의빈 권씨는 아버지가 권홍인데 이 권홍이라는 인물이 정사품 성균관 악정이라는 직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위 관직자의 딸이고 뼈대 있는 가문의 딸이 의빈 권씨였고 그녀의 소생이 정해옹주였던 겁니다. 이속은 정해옹주, 즉 뼈대 있는 가문의 딸이면 내가 아들 줄 수 있는데 정신옹주, 즉 몸종 출신의 딸에겐 내가 아들 줄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이 굉장히 발칙한 그런 발언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속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속은요, 이속 자체는 평범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속 아버지가 호조 판서를 지녔고 그 다음에 이속의 큰아버지는 좌의정까지 지냈던 그런 가문의 인물이었어요. 즉 굉장히 뼈대 있는 나름 그 힘 있는 가문의 소생이 이속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속이 자기의 아들을 몸종 출신한테 주고 싶지 않았던 거죠. 또 무슨 일도 있었냐면 이속이 춘천에서 지방관 생활을 할 때 조신언이라는 사람이 왕명을 사칭해서, 즉 당시 왕은 태종입니다. 태종의 명을 사칭해서 태종의 형 이방간을 재혼시킨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간이라는 그 태종의 형은요, 사실 과거 왕자의 난에 그 역모에 가입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즉 역적이었어요, 태종 입장에서. 그런데 태종이 이방간이 역적이지만 형이라서 안 죽이고 유배를 보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간의 재혼에 중신을 선 인물이 조신언이고, 심지어 이걸 태종의 명이라고 하면서, 왕명이라고 하면서 여인을 소개시켜서 중매를 서서 재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태종이 나중에 알고 굉장히 화를 냅니다. 일단 이 이방간이라는 역적이 재혼을 하는 것도 문제 삼을 만한 일인데, 이방관과 결혼을 한 그 여인이 결혼할 당시 상중이었어요.
상중에 결혼을 한다? 이것도 당시 문제 삼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 모든 것이 왕명을 사칭한 자에 의해서 진행이 됐고 태종은 아예 모르는 채 진행이 돼버린 겁니다. 이래서 태종 이방원은 몹시 화가 났는데 하필이면 이 모든 일이 춘천에서 일어났고 당시 춘천의 지방관이 이속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속이 처벌을 받아요. 왕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러니 이속은 태종한테 불만을 품고 있었겠죠. 가뜩이나 이래서 태종한테 불만을 품고 있는데 심지어 몸종의 딸을 준다니 이거는 내가 용납이 안 돼. 이렇게 이속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나 어찌됐든 정신옹주는 왕족이잖아요. 공주잖아요. 그런데 공주와의 혼인을 거절했다? 이 태종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속을 다시 처벌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전 재산을 몰수합니다. 그리고 곤장 100대를 쳐요. 그런데 이 신하들이 아이 벌이 약합니다 라며 벌을 더 주세요. 이런 건의들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속한테 벌이 더 얹어집니다. 유배 갔는데 유배 끝나고 돌아올 때 신분을 관노비로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이속의 아들 미혼남인 그 아들에게 금혼령을 내립니다. 죽을 때까지 결혼하지 말라는 명을 내린 거예요. 이방원이 태종이죠. 태종이 이 정도로 화를 내는 것은 물론 왕으로서의 자존심도 상했고요. 그 다음에 이 정신옹주는 당시 태종이 몹시 아끼는 딸이었어요. 그리고 정신옹주의 엄마인 신빈신 씨도 태종이 몹시 아끼는 여인이었습니다. 아꼈기 때문에 몸종 출신이지만 빈의 직위를 준 것이었거든요. 이렇게 아끼는 여인의 딸, 그리고 내가 아끼는 그 딸을 망신 줬으니 태종이 이렇게 심하게 벌을 내렸던 것이죠. 태종 다음이 세종이죠. 세종이 왕이 됐을 때에는요, 신하들이 또 나서요. 이속에게 벌을 더 주세요. 얘는 관노비로서 살아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 죽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세종이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속을 죽이진 않았는데 어찌됐든 이속이 왕의 혼인을 거절했다가 크게 봉변을 당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금혼령을 당한 이속의 아들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속의 아들, 금혼령 당했으니 평생 결혼을 못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속의 아들이 총 4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금혼령이 내 아들들 중에 누구에게 내려졌는지는 오늘날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첫째인지 둘째인지 셋째인지 넷째인지 금혼령 누구한테 내렸는지 모르는데 결론적으로 내 아들 모두 결혼을 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금혼령이 해제가 됐었거든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왕의 혼인을 거절했다 봉변당한 이속 말고 반대 케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윤향이라는 인물의 이야기인데요. 윤향은 태종 때 고위관직을 했었어요. 병조판서, 호조판서 등 고위관직을 지낸 인물인데 당시 왕명을 거역했다는 이유로 유배를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배지에서 이속 사건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윤향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자기 아들의 사주단자를 태종에게 보내요. 결혼시켜 달라는 거죠. 자기 아들 사위로 삼아 달라는 겁니다. 태종은요, 당시 이속 사건 때문에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었는데 윤향이 사주단자를 보내오자 매우 반가이 맞이합니다. 그리고 윤향의 아들 윤계동을 왕의 부마로 삼게 되는 것이죠.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속과 완전 다른 행보를 보인 윤향은요, 결국 유배지에서 풀려나서 형조판서직으로 복직됩니다. 이속과 윤향 비교되죠. 왕의 혼인 이야기를 거절했다가 처지가 완전히 곤란하게 됐던 이속, 반대로 유배를 갔다가 왕의 혼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처지가 개선된 윤향, 이렇게 두 인물이 비교가 되는데요. 제가 이 태종이 윤향의 아들을 부마로 삼았다, 이렇게 부마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부마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부마란 왕의 사위를 뜻하는 말인데 중국에서 나온 관직 이름 부마도위에서 나온 그러한 이름입니다. 중국에는 부마도위라는 관직이 있었어요. 중국 황제가 밖에 이렇게 나갈 때 행차를 할 때 혹시 외부에 습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암살의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격당했을 때를 대비해서 예비마차가 함께 운행이 되는데 그 예비마차를 관리하고 예비마차를 끄는 말을 관리하는 관직이 부마도위예요. 그런데 이 부마도위라는 관직은요, 황제의 측근이 해야 했었습니다. 황제를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함께 운행되는 예비마차이기 때문에 황제 측근이 주로 예비마차 관리, 그 부마도위직을 했는데 이 부마도위직을 그래서 주로 외척들이 한 겁니다. 황제 외척들이 했었는데 위진남북조 시대를 거치면서 황제의 사위들이 부마도위 관직을 하게 됩니다. 황제의 사위가 황제의 예비마차 관리 또는 황제의 말을 관리하게 된 것이죠. 이러다 보니 부마도위라는 이름이 황제의 사위를 뜻하는 말로 사용이 되게 됐고 이게 부마라는 그런 명칭으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마라는 명칭을 사용을 했어요. 고려에서도 왕의 사위에게 부마라는 명칭을 사용을 했고 조선에서도 왕의 사위에게 부마라는 명칭을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고려, 조선 그 전에도 고구려에서도 부마라는 명칭이 나오기는 하는데 공식적으로 고려와 조선에서 왕의 사위를 부마 이렇게 칭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요, 왕의 부마가 되는 것을 마냥 반가워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장인어른이 왕이에요. 그러다 보니 좀 잘못하면 왕한테 끌려가서 혼쭐이 나기도 하고 꾸중을 크게 듣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결혼한 공주가 죽었을 경우 재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마는 관직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첩을 얻을 수도 없었습니다. 첩을 얻었다가 걸리는 경우 유배가는 그러한 일까지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 공주 한 명만 바라보고 살아라 이런 거였는데 이 와중에 정말 간 크게도 딴짓했던 부마가 있습니다. 바로 중종의 딸 효정옹주의 남편이었던 조의정이라는 사람인데요. 조의정은 그러니까 중종의 사위죠. 그런데 이 조의정이요, 여러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중종의 귀에 이 얘기가 들어갔겠죠. 중종이 꾸중을 하려고 했는데 효정옹주가 워낙 착하고 덕이 있어서 자기 아버지를 말려요. 야단치지 말으라고. 그래서 이 조의정이 계속 딴짓하고 다녀요. 심지어 자기의 부인 효정옹주를 몸종 다루듯 했다라고도 합니다. 중종은 계속 화가 나고 있는데 효정옹주가 계속 말리고 있어서 사위를 크게 야단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심지어요, 조의정이 풍가이라는 여인을 첩으로 두게 됩니다. 이거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공주의 남편, 즉 왕의 사위는 절대 첩을 둘 수가 없는데 첩을 두고 살았습니다. 이거 유배가야 마땅한데 효정옹주가 자기 아버지 중종을 말려서 첩을 두고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요, 효정옹주가 자녀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아이를 낳다 죽게 되자 중종이 이때 이제 분노를 표출합니다. 바로 조의정을 유배 보내버렸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결코 좋기만 한 것 같진 않네요. 그런데 이렇게 남자들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마냥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양반 가문들은 왕의 사위 가문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왕과 사돈을 맺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이래서요, 왕실에서는 너무 높은 가문, 너무 힘센 가문과는 사돈을 맺는 것을 조금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힘센 가문인데 왕의 사돈 가문이 돼서 더 힘이 세질까봐 약간 그런 것들을 경계를 했어요. 자, 이렇게 조선시대 왕의 부마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왕과 사돈을 맺으면 어떤 일까지 당할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옛날 사람들의 치과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역사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